윤석열 대통령 순방 결과 국민의힘 가처분, 또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 여러 가지 국회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특히 그럴 것 같은데요. 밖에서 보면 좀 더 잘 보인다고 하는데요. 5선 의원을 지냈고 지금은 청년 정치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전 의원과 함께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아, 예. 아마 오래간만에 나왔네. 예, 거의 제가 근황이 예.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뭐 그동안 지금 6년 전서부터 제가 그 청년 정치학교를 만들고 교장을 지냈는데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학교 연구소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 예.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교감이 김세현 전 의원이 교감을 예, 하셨네요. 우리 김세현 의원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성과가 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바른정당 시절 그때 예. 좀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좀 정치인들이 양성이 좀 됐습니까? 청년? 예, 그 당시에 만들어서 네.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개 기수씩 이렇게 배출을 하는데 한 개 기수가 50명 정도가 되고요. 지금까지 한 300명 배출을 했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지향을 했던 것은 어떤 정파에 쏠리지 않고 네. 객관적으로 청년들에게 올바른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짜자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네. 여기에는 뭐 어느 정당 소속이다라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을 할 때에는 그 당 산하 기관으로 출범을 했는데 그 지난번에 그 3년 전에 보수 대통합을 할 당시에 그 별도로 사단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9명이 출마를 했어요. 출마해서 네, 그 중에서 7명이 당선이 됐는데 예. 그 중에 2명은 민주당 출신이고 5명은 국민의힘으로 당선이 됐고 예. 그런 걸 통해서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인식도 이것은 어떤 정파를 뛰어넘어서 청년들을 위한 시민 정치 교육의 장이다라는 인식이 아주 확실하게 된 것 같고요. 오시는 분들도 또 실질적으로 정치를 꼭 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오히려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은 한 30%밖에 안 되고 한 70% 정도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정치인데 내가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어디가 있을까 찾다가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의사분들도 있고 변호사분들도 있고 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그 소위 인류대학의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이게 요즘엔 상당히 인기 있는 과정이 됐습니다. 목표가 진영과 정파를 뛰어넘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자꾸 이 보수 또 최근에 말하는 보수 신당이 좀 연결이 되거든요. 혹시 그쪽하고 또 연결 짓는 건 글쎄요. 전혀 저희들이 어떤 이것을 정치 조직화하려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예. 오히려 그건 저희들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출신들이 활발하게 지금 여의도 청년 정치다라고 하면은 상당수가 여기 출신들이에요. 여든 야든 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모양인데 전혀 뭐 학교 차원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보수 신당 얘기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같이 오랫동안 또 정치 활동을 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의 청년 정치 이제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제가 그 정치에 입문을 해서 나름 소장파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개혁파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남원정이라고 하는 닉네임도 받았었는데 저희가 하지 못했던 일을 상당 부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청년 정치의 어떤 전환점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일단은 우리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줬고 더 이상 줄서기 하지 않아도 저렇게 독자적으로도 당대표까지 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네. 청년들에게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그 이준석 대표가 행한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성 정치인들 관점에서 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젊은 층의 입장에서는 젊은 층을 대변하고 있다. 네. 요즘에 젊은 층 청년들의 언어로 또 청년들의 그런 행태를 그대로 정치판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어떤 이준석 신드롬도 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나저나 이번 주에 추가 징계, 또 예. 가처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특히 제명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윤핵관이라든지 예. 이른바 아니면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이 충돌의 본질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게 그 왜 이 지경까지 가져왔는지 네. 잘 이해를 가지 않는데요. 그것은 이준석과 윤핵 간의 대립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네. 이건 오히려 청년 정치 세대와 아하. 기성 세대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은 자주 그런 충돌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겼어요. 신승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민주당은 보시면 일사불란했어요. 그 청년 그 정치인들이라고 영입을 해오고 했지만은 결국 거기에 청년 정치인들은 액세서리에 불과했었고 이 국민의힘의 청년들은 자기 정치들을 했던 겁니다. 아하. 그것이 저는 중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신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 아하.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니까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기성 정치인들이 이 청년들의 이 그 활발하게 움직임이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기라성 같은 그 중진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호를 단신으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기세에 그 기성 정치인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됐던 거고 결국은 그러한 기성 정치인들과 청년 정치인들과의 충돌이었다. 지금도 그것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좀 이해할 수 없거나 좀 이상한 부분이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예. 초재선 의원들이 이 청년 정치인들 편을 안 들고 네. 예를 들어서 좀 더 예전 편을 좀 드는 걸 봤을 때는 예전에 우리 남원정 예. 때 당시에 당 개혁을 좀 주도를 했잖아요. 젊은 예,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그 모습하고는 조금 많이 이게 다른 이제 것 같다는 생각이 이 듭니다. 결국은 예. 그 훈련 없이 들어온 이게 훈련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치에 입문한 한 사람들과 예. 그 훈련이 된 상태 속에서 정치에 입문한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사실은 초기에 참 두려웠어요. 네. 그 선배들의 그 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두려웠지만은 그 당시에 초선 때 미래연대라고 하는 그 모임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매주 저희들이 네. 그 우리들끼리 스타디를 했고 공부 모임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우리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지금 그 초선 의원들을 보면 초재선 의원들을 보면은 초기에 좀 상당히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했고 그 상당 부분 공부 모임이 진행되는 듯 했고 네. 초기에는 상당히 바른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나왔었는데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인가 이게 다시 공부 모임도 흐지부지 됐고 네네. 그리고 각계 그 약진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선거가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아하.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줄서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아남기 어렵다. 그 저희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 내가 왜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가라고 예. 하는 기본 초심으로 돌아가 가지고 원칙에 입각해서 할 얘기 할 때 내 정치를 할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그 고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의원들은 총선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 또 총선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밖에서 이제 교장선생도 하시고 예. 하니까 밖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더 잘 볼 것 같기도 하고요. 안타깝죠. 이게 안타깝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그 임무 수행을 잘하게 만드는 네. 것은 또 국회가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그 이 비판 없는 정치가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또 대통령께서는 그 이 여의도 정치를 바라볼 때 한숨스러운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봐요. 아하. 그러나 그 지금 여소야대 아닙니까? 예. 대통령제라고는 하지만 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국회와 협력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지금 현재. 예. 근데 여소야대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 현실을 직시를 하고 저는 그 야당을 잘 협력 체계로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가, 여의도를 또 어떻게 여의도 국회를 어떻게 협력 체계로 끌고 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 보면 그 여당이 그 여당 역할을 잘 못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 여야가 마찬가지죠. 야당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다는 여야가 거죠? 마찬가지인데 음. 그러한 그 여의도 정치를 그 배격해서는 또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이 여의도 정치를 협력 체계로 끌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여당, 예. 야당 다 필요하다 그 말씀 주셨는데 자 이거 지금 순방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쓴소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라라고 하다가 어제 벌거벗은 임금님 조롱의 대상일 뿐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 밖에 이제 예컨대 국민의힘 쪽 인사들은 그래도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당내에 이제 분들은 대통령실 입장을 좀 대변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당의 생리라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 것은 어떤 뭐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변명하거나 그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모면하려고 하게 되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잘못이 있거나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네.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인정하고. 바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아하. 그리고 또 잘못 전달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것은 바로 잡아야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되지. 이 정면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편법으로 자꾸만 접근을 하게 되면 더 커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사과할까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내에 있는 사람들도 무조건 되고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우리가 뽑은 우리 당 출신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니까요. 함께 그 책임을 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민주당이 그 사과와 함께 이번에 외교 관련된 뭐 안보 라인이나 네. 외교 라인 관련해서 인적인 쇄신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비슷하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저는 뭐 비약까지 할 필요는 네.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문제는 그 어떤 비속어를 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정리할 거는 정리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정리가 돼야 된다. 자, 또 한편으로는 여의도 정치를 못 믿는다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예. 또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할 때에는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국회가 그 협력하지 않고서는 뭘할 대통령 수가 입장에서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실 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것도 여소야대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실은 현실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네. 그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를 생각을 해야지 그 이상만 쫓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더 악화만 될 뿐이다. 그 말씀 중에 최근에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하면서 여의도 출신들은 지금 다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검찰 출신들이나 뭐 그 다른 분들은 많이 아직 안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 갖고 볼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뭐 소위 말하는 그 어공이 있고 늘공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의 그 어공이 들어갔던 루트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갔는지 하는 것을 보면 그 이번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왜 했는지 하는 부분도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마 대통령실은 또 한편으로는 좀 수사나 또 이재명 대표 그것을 통해서 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그 이게 뭐 없는 사실을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 수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미 고소 고발이 됐던 사안들이고 그 사안들을 그렇기 때문에 제껴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뭐 진행되는 것인데 늘상 정치인이 개입된 수사는 분리하면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갈 부분은 아니고 이것을 이제 뭐 그렇다고 제껴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거고요. 혹시 근데 이거를 통해서 혹시나 지지율이나 대통령 긍정 평가를 좀 회복시키겠다. 이걸 노린다면 그건 오판인가요? 저는 그 효과 없다고 봐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결국은 과거에도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 때도 예. 보면은 그 이제 이 산적돼 있던 여러 가지 군사 독재 정권의 적폐들을 그 청산한다고 했지만 네.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더라고요. 예, 결국은 그리고 그렇게 올린 그 지지율은 지지율? 금방 예. 또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기대해서도 저는 안 되고요.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봐요. 자, 뭐 앞으로 지금 뭐 전당대회 같은 것도 열릴 거고 할 것 같은데 혹시 복귀할 생각은 우리 전병훈 의원님? 뭐 복귀하고 안 하고는 제가 지금 현역이 아닐 뿐이죠. 아, 예, 정치를 안 하는 건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예, 청년 정치를 원외에 하는 있을 것도 뿐이죠. 예, 예, 예. 정치 예. 일부이고요.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이 하지 못하는 일, 정치권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기존 정당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뭐 정치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는 아니고 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복귀의 가능성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유승민 의원 문제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혹시나 좀 대화를 나누거나 뭐 대화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자, 좀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 징계라든지 가처분 뭐 결과가 나올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예상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예상보다는 그 결국은 가처분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항을 이런 상황으로 만든 것은 무리한 그 이 제명이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렇게 만들었다고 봐요. 네. 예,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정치를 하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백해무익하다. 그리고 당 또는 대통령 지지율 향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